안녕하세요. 질문하는 남자 박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위대한 당신을 소개합니다. 코너 계속 해가고 있는데요. 위대한 당신을 계속 잘 만나고 계시나요? 우리 정재순 모배님 어떠세요? 깜짝 놀라면서 만나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어떠세요?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어떨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런데 못난 구석도 있어요. 그래서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야, 지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위대한 당신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대한 나와 그렇지 못한 내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정재순 고배님의 말씀은 이 두 존재의 서로의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내가 위대한 나를 볼 때는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 위대한 내가 이 부족한 자신을 보잖아요. 아휴, 저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이 위대한 당신을 만나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제 이 관계가 계속 형성될 겁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에게 있는 자각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 훌륭한 존재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훌륭한 말과 훌륭한 행위가 그리고 훌륭한 생각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네, 그때 비로소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간 준비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군대 생활할 때인데요. 이렇게 같이 제가 가끔 떠올리는 이제 여러분도 삶 속에 그런 걸 하나씩 간직해 보면 참 좋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정말 감사할 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는 에피소드를 하나씩 가지면 좋은데 저한테는 어떤 에피소드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군인들끼리 일종의 소풍 같은 걸 갔어요. 이 소풍을 가는데 해변가에 이렇게 벼랑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미끄러져가지고 그 벼랑 밑으로 그냥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 바다에. 벼랑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바다에 쭉 빠졌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제가 수영을 못해요. 좀 황당하게도. 쭉 빠졌는데 이제 돌을 잡으면 되는데 돌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이 돌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거길 지나는 저희 선배가 저한테 손을 탁 내민 거예요. 아니 물론 저였어도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손을 탁 잡고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선배가 나한테 손을 안 내밀어 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야, 이 선배가 날 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살려봤다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살려봤다. 네, 이소영 고객님.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신랑 친구가 방송국 PD를 하게 돼서 몰래카메라 이렇게 잠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신랑하고 같이. 근데 그 방송을 보면서 중국에 잠깐 어학연수 갔을 때 저를 화면에서 보고 그때 이젠 아는 언니가 연락이 온 거예요. 방송국으로. 그래서 연락처 좀 가르쳐줘라 해서 방송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찾는데 꼭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한다고 가르쳐줘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세요 해서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같이 이제 잠깐 어학연수를 할 때 그냥 저는 일부러 챙겨준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이제 룸메이트였고 같이 이제 유학생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챙겨주고 말 들어주고 뭐 언니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이렇게 들어준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저한테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해서 그때 결혼했을 때도 제가 그때 이렇게 소개시켜줬던 거기에서 둘이 잘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 해서 자꾸 이렇게 자리 마련해주고 했던 그분하고 사귀고 있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되게 많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사실 중국에 와서 있으면서도
우울증에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핑계였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저는 특별히 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정말 자기가 사랑도 하게 됐고 그리고 동생인데 이렇게 말 들어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권해서 오고 뭐 이렇게 여유가 돼서 왔지만 제대로 된 유학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해서 한국 가서 뭘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삶에 대한 목표를 새로 갖게 됐고 그랬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같이 만나고 연결해준 그 오빠하고 저를 네. 만나러 온 거예요. 네. 뭐 목숨을 살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냥 그분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고 나니까 네.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얘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감사하면서 나도 네.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남을 진짜 생각하면서 좀 행동하고 배려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신 분이거든요. 또. 네, 네. 네. 야, 그렇군요. 네.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그죠? 좋은 이야기일 뿐더러 참 감동적인 이야기. 왜냐면요.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거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이야기가 되네요. 그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제 육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거지만 정신적 위기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 정신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개인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서영 보배님은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은 야, 이서영이 나를 살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를 계속 살리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하면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를 계속 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따라서. 그죠? 네. 자, 장경 부배님. 네. 장경 부배님이 만약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저의 처지에 처했어요. 벼랑 끝에 툭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럼 장경 부배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편집해도 되니까? 네. 속으로는 아이씨 내가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여기를 지나가서 저거를 봐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원수는 원수고 내 삶의 그렇구나. 가치에 나에 대한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움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면 내가 너무 네. 괴로울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하고는 달리 내가 손은 뻗어요. 그렇군요. 네. 이야, 그러네요. 자, 장경 부배님 말씀이 매우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원수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럼 손을 뻗는다는 거예요. 손을 뻗는 이유가 장경 부배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안 구하면 내 존재가 훼손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날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정재순 고객님. 네. 사실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 있는 이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요.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죠? 생명을 줬을 뿐더러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마로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주변을 보니까 매번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들 내에서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10분 발휘하면서 우리 이서연 보배님이 느꼈던 것처럼 존재의 엄청난 고귀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함을 느끼는 동안 야, 나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걸 제가 정재순 보배님께 여쭤본 겁니다. 저의 가치를 10분 느끼겠죠. 그래서 제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전에는 네, 그 위대하다라는 것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행하는 하나의 행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위대한 그렇군요. 당신이라는 이 시리즈물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사님하고 나누면서 조금 더 깊은 곳에서의 그 행위를 관찰을 하다 보니 아 정말 내 자신의 그 존재는 위대한 존재였구나. 내가 그렇군요. 내 정립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에 인간관계나 뭐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네. 깊은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우리 정재순 보배님 말씀하시는데 정재순 보배님이 이렇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처음에 탁 이렇게 태어난 자녀를 탁 품에 안고 있으면서 미소를 탁 머금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심정을 우리 이서연 보배님이 표현해 주신다면 뭐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작게 느껴질 정도로 황홀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귀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참 말로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한 마음인데 감사의 마음이 쫙 생겼는데 이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네. 아무도 부럽지 않고 그냥 내 자신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누가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가 집을 샀다고 해도 그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사랑이 쫙 넘치는 동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가 바로 위대한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당신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 이것을 혹자들은 빌어서 신이 손이 모자라서 어머니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요하고 고귀한 이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 이게 힌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계속 하는 동안 이제 이 힌트들을 되살려서 우리는 각자의 위대한 당신을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